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바람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가 말하는 양자 컴퓨터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아이온큐 동맹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제로는 양자 컴퓨터가 왜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복습 겸 한번 살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9일 아이온큐 블로그에 올라온 글입니다. 제목은 왜 양자 컴퓨팅이 새로운 우주 경쟁과 같은가 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는데요. 서부 국가들은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먼저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기 위해 미국을 주도로 한 새로운 우주 경쟁에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그 냉전 시대에 누가 먼저 달에 사람을 보내느냐가 이제 미국과 러시아 간의 우주 경쟁이었죠. 그리고 1969년에 나사가 이 목표를 달성을 한 최초의 기관이었다. 그리고 이런 노력들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갔고 국가들이 이제는 지구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협력을 하고 있고 그게 양자 컴퓨터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미국은 비슷한 도전에 직면해 있어서 이 협력을 억제하지 않으면서 양자 컴퓨터의 개발을 주도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5년간 정부, 회사, 투자 기관들이 내리는 결정이 미국과 서부 국가들이 이 양자 컴퓨터라는 중요한 기술을 선도하느냐 아니면 권위주의 국가들, 이제 소위 말해서 중국이나 러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이쪽을 유리하게 하느냐에 따라 유리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의 국가 안보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양자 컴퓨팅은 고유한 위협을 제시를 하는데 더 강력한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우리가 쓰고 있는 암호 방식인 공개키 암호화를 무력화하고 해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보기관들은 향후 통신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상황, 온라인 거래가 위협을 받는 상황, 기본적인 인프라에 대한 통제가 불확실한 상황에 관해서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더 양자 컴퓨터에 열심히 돈을 퍼붓고 인재들을 육성하고 거기에 또 투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미국은 양자 기술에 대한 투자에서 많은 나라들에게 뒤처지고 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새로운 우주 경쟁의 중요성을 초기에 인식하고 연간 11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미국은 30억 달러에 그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 지출만 보는 게 맞지는 않죠. 이제 미국과 서부 동맹국들은 벤처 캐피탈 시장 그리고 이 민간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을 포함해서 벤처 캐피탈 등 이런 양자 컴퓨터에 투자하는 커뮤니티들의 목표는 양자 개발 속도와 그 타이밍도 맞지 않고 국가의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양자 우월성 또는 국가가 앞서가기 위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아무래도 투자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이 나라에서 퍼붓는 거랑 우리나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개인 투자자들 벤처 캐피탈, 민간 자본들이 투자하는 거랑은 장단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중국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나라보다도 중국이 미국의 양자 기술 리더십에 가장 큰 위협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개발에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유망한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고 연구 개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도한다. 그리고 그들의 접근법은 통일돼 있고 협력돼 있고 양자 기술을 핵심적인 국가 이해 또는 국가 정책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총 금액은 비슷해도 중국이 퍼붓는 게 더 방향성이 있고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국 기업과 연구기관들은 또 어떤 일들을 하느냐? 지적재산에 접근할 수 있는 서부, 서양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모색을 하고 연구나 학술 파트너십을 활용해서 이중용 기술을 획득한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술을 가져와서 뭐 몰래 쓰거나 이런 짓들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서양의 공급업체들로부터 부품을 구입해서 역공학을 시도한다. 분해해서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뭘로 만들어졌는지 이런 걸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미국은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 문샷을 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집중해서 유망한 기술을 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유망한 기술을 추구하도록 노력을 확립해야 된다.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와서 전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가 얘기하는 가장 유망한 기술적 접근 방식은 당연히 이온 트랩 방식이겠죠. 그래서 아마 이 얘기가 나온 뒷배경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동맹 국가들의 정책 결정자와 투자 커뮤니티는 실패 가능성이 높은 방식을 걸러내야 이 어려운 과제를 효율적으로 빠르게 발전시키고 해결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쪽은 뭐 슈퍼컨덕팅, 초전도체 방식이나 광학적 방식 등등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공동 노력을 만들어야 되고 양자 컴퓨팅은 엄청난 잠재력이 있어서 뭐 전력 그리드 개선, 전력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거,
공급하는 거, 더 효율적이고 뛰어난 배터리 개발, 운송 경로 최적화, 의약품 개발 간소화, 신약 개발 등등에 사용되고 있고 강력해지면 추가적인 사용 사례들이 나올 거다. 그리고 미국은 연구, 투자 자원, 공공, 민간 모두를 동원해서 리더십을 가져가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아이언큐와 메릴랜드 대학이 큐랩 양자연구소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 데이 며칠 전에 있었는데 끝난 후에 바로 이 둘이 공동으로 설립한 큐랩에 대한 오픈식도 가지고 세레모니도 했더라고요. 근데 큐랩은 어떤 역할을 하냐? University of Maryland, 이제 메릴랜드 대학 공동 양자 연구소라는 데가 또 있어요. 여기는 한 200여 명의 연구 인력이 있습니다. 업계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를 사용해서 가장 복잡한 문제들을 풀 수 있도록 하는 곳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정치권 관심도 뜨겁습니다. 메릴랜드 상원의장, 상원의원, 부지사가 참석을 했고 양자 컴퓨터가 뭐 경제 동력이자 국가안보 필수 요소로서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큐랩의 미션이 뭐냐? 일단 양자 컴퓨팅 교육을 제공하고 아이온큐 이온 트랩 양자 컴퓨터에 대한 독점적인 접근, 요거는 이제 프라이빗 액세스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관심 있어하는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을 연결시켜준다. 그리고 미래 전문가들을 멘토링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 큐랩이라는 곳은 또 하나의 아이온큐의 협력 기관, 동맹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가 하나의 소기업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기관들이 모여 있어서 작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확장하는 활동의 일환, 즉 아이온큐 측의 양자 커뮤니티, 양자 생태계를 키우는 노력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피러제팬 사장님 계시고 뭐 정치권 분들 이렇게 오셔서 같이 커팅 세레모니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의견은 뭐냐? 일단 아이온큐는 항상 랜덤한 주제가 아니라 회사가 하고 있는 일과 연결되거나 전체적인 뭐 세계적인 흐름에 맞는 글들을 업로드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소개드렸던 양자 머신러닝, 양자 네트워킹 하고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아이온큐는 없는 이야기를 하거나 지키지 못할 말들을 하지 않는데, 왜 갑자기 양자 기술이 마치 우주 경주와 같이 중요하다, 그런 양상을 띠고 있다. 미국은 우세한 기술을 밀어주고 뒤처지는 기술은 쳐내야 한다라는 말을 왜 했는가? 제가 추측해봤을 때는 이온 트랩이 우세를 보이고 있거나 보일 기술이 곧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QWC에서 이 포토닉 인터커넥트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온 트랩의 최대 약점 중에 하나인 큐비트 숫자를 늘리기 어렵다. 그래서 이 QPU 양자 칩들을 연결하는 기술이 포토닉 인터커넥트인데, 이거의 시제품이 이번에 나오거나 또는 가까운 시일에 나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는 정부와의 깊은 파트너십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 관련해서는 아이온큐는 하나의 소기업이 아니라 온갖 지부들, 연합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이온큐 캐나다, 아이온큐 시애틀, 아이온큐 유럽, 아이온큐 스위스 바젤, 듀크 양자센터, 그리고 메릴랜드 큐랩까지, 이거 다 합치면 어마어마한 규모가 될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고급 인력들이고 구하기 어려운 양자 컴퓨팅 인력들이기 때문에 숫자가 뭐 몇천 명 이렇게 되진 않더라도 상당히 큰 연합이 되고 거기서 시너지가 나올 거다. 아이온큐를 하나의 소기업이다라고 치부해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뛰어난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있다면 인수합병할 의사와 현금력이 있다라고 이번에 애널리스트 데이에서 최소 2번, 3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본인들이 인수되겠다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괜찮은 기업이 있으면 인수할 생각이 있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인수합병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나 진행되는 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총평은 뭐냐? 양자 기술은 미국, 중국, 유럽 등 선도국들이 앞다투어서 엄청난 돈과 인재들을 투자하고 투입하고 있는 핵심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세한 기술, 먼저 진입한 기술이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갈 것이다 라는 얘기가 이번에 애널리스트 데이에서 피터 제프맨 사장님에 의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진입한 선도자들이 90%의 수익을 가져간다라는 얘기를 갑자기 했어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작년인가 재작년쯤에 회사가 상장되고 얼마 안 됐을 때 어닝콜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때는 초전도체 방식과 이온 트랩 방식이 같이 갈 거다, 공존할 거다라고 하셨는데, 이 블로그나 이 애널리스트 데이에서 사장님이 하셨던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가 앞서갈 거고 먼저 간 사람이 큰 돈을 가져갈 거다. 그러니까 winner takes all 이라고 그러죠. 이기는 사람이 다 가져간다라는 얘기로 어조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온 트랩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거나 근거 있는 자신감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이온큐가 잘하고 있고, 뭐 지금 뭐 8일 연속 주가가 떨어졌고 고점 대비 40% 정도 떨어졌지만 저는 계속 모아가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3년 QWC 발표를 차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QWC
이 프로그램 제목이 뭐냐면 기업 수준의 양자 컴퓨터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라고 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이온큐의 다음 세대 양자 컴퓨터를 발표를 하고 기술적 로드맵을 업데이트하고 어떻게 이 양자적인 가치를 고객들에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해서 35EQ가 나오는 거는 기정사실화가 된 것 같고요. 뭐 여기서 64까지 나오거나 아니면 포토닉 인터커넥트 시제품까지 나오면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될 텐데 뭐 예정된 호재는 항상 뭐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기대하시지 마시고 차분히 지켜보면서 어떤 소식이 나오는지 또 나오면 같이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트위터에 미국인 투자자 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이분이랑 뭐 저도 자주 얘기를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35EQ가 나올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라고 적었냐면 기존의 40AQ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낼 것 같다 라고 얘기했는데 왜 40AQ가 나왔냐면은 애널리스트 데이에서 그 최고 마케팅 책임자 새로 오신 분이 뭐라고 했냐면 40개 알고리즘 큐비트가 있으면 머신러닝에서 뛰어난 수준을 보인다 라고 했기 때문에 뭐 한 번에 40AQ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라인을 땡겼을 수도 있고 암호화 제품을 낸다거나 아니면 이 주 정부 또는 연합정부와의 양자 네트워킹 제품을 낸다거나 빅테크와 함께 새로운 파트너십을 발표한다거나 또는 정부 또는 상업적 고객들과 함께 양자 컴퓨터 실물을 판매하는 계약이 나오지 않겠느냐. 저도 하고 있는 생각인데 일단 나오는 거 보고 같이 공부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온큐가 왜 양자 컴퓨터가 중요하다고 하는지 그리고 아이온큐의 동맹이 커져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렸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제가 최근에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 가을바람의 경제적 자유연구소 멤버십이 또 있습니다. 여기서는 또 다양한 컨텐츠들 다루면서 우리가 뭐 양자 특강도 들어보고 제가 유망하게 보는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고 장기 투자 마인드를 좀 더 끈끈하게 가져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